잠이 안 와요, 사장님? 그 말 그만해요. 새벽 2시, 폭우가 쏟아지는 밤. 거실 불빛 아래에서 저는 17살 어린 남자와 마주했습니다. 제 손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나이도, 체면도, 세상의 시선도. 바깥에선 빗소리만 들렸고, 안에선 우리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55살, 저는 38살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게 밀린 공과금 30만 원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반전에 놀라실 겁니다. 제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제 이름은 윤정희입니다. 55살이 되던 해봄, 성북구 언덕 끝 옥탑촌에서 작은 옷수선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밀린 공과금 독촉장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끝방, 이도윤 씨 집이었습니다. 3달째 공과금이 밀려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땀에 젖은 운동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8살이라고 했던가요? 저보다 17살 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요즘 일도 끊기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저는 그의 집안을 보았습니다. 거실벽에 체육지도사 자격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덤벨과 요가 매트가 구석에 정리되어 있었고 운동화 3켤레가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해 보였습니다. 다만 운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주시면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차마 독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대신 운동을 가르쳐 드리면 안 될까요? 공과금 대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운동이라니요. 저는 50평생 헬스장 한번 가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딱 한 달만 해봐요. 저는 결국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6시였습니다. 도윤 씨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요가 매트 2개와 작은 덤벨을 들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입으세요. 운동복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평상복 차림으로 매트 위에 섰습니다. 먼저 스트레칭부터 시작할게요. 팔을 천천히 올리세요. 그의 목소리가 옥상에 울렸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허리를 펴세요. 제가 자세 잡아드릴게요. 그의 손이 제 등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굳었습니다. 얼마 만인가요? 누군가의 손길이 제 몸을 스친 게 몇 년이었을까요? 남편이 떠난 뒤로 아무도 저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힘 빼세요, 사장님. 긴장하시면 효과가 없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봄 저녁의 주황빛이 옥상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숨 쉬세요. 그의 손이 제 어깨를 살짝 눌렀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첫날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그가 인사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옥상에 혼자 남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몸은 조금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이튿날 저는 하루 종일 시계를 봤습니다. 6시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 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졌습니다. 왜 이러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6시 정각이었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준비되셨죠?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상에서 우리는 다시 매트를 깔았습니다. 오늘은 코어 운동을 해볼게요. 허리랑 배에 좋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가 시키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플랭크였습니다. 팔꿈치와 발끝으로 몸을 지탱하는 자세였습니다. 10초만 버텨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버텨냈습니다. 20초.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팔이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요. 30초. 그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저는 쓰러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힘들어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첫날 치고 정말 잘하셨어요. 그가 웃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또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우리는 매트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물 좀 드세요. 그가 물병을 건넸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며 하늘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는 노을이 참 예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 여기 올라왔을 때 그랬어요. 이 노을 때문에 이 집을 구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힘드시죠? 저는 놀라서 그를 봤습니다. 왜요? 낮에 보면 항상 혼자 일하시던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준 게 얼마만인가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저는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운동하면 조금 나아질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따라오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저녁을 기다렸습니다. 운동 시간이 가까워지면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거울을 더 자주 봤습니다. 옷을 골랐습니다. 이건 운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흘째, 다섯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운동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운동이 끝나면 우리는 옥상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과거, 제 과거. 천천히 조금씩. 전 원래 체육관에서 일했었어요. 코로나 때 문 닫고 그 뒤로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요즘은 일이 없어서요. 그가 말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은요? 언제부터 이 일 하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오래됐죠. 남편 있을 땐 둘이 했는데 몇 년 전에 혼자가 됐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 드렸네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기다렸습니다. 하루 종일 그 시간만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웃는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밤에는 그가 제 어깨를 만졌던 감촉을 기억했습니다. 이건 운동 때문이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55살 여자가 38살 남자에게 마음이 가고 있었습니다. 20알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우리는 매트에 누웠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사장님, 운동 효과 좀 있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많이요.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도움이 됐다니 기쁩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 얼굴을 봤습니다.
별빛 아래 그의 윤곽이 선명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그가 저를 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영원 같았습니다. 저도요, 사장님. 사장님 덕분에 요즘 버티고 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이건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 때문에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20알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우리는 매트에 누웠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사장님, 운동 효과 좀 있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많이요.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도움이 됐다니 기쁩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 얼굴을 봤습니다. 별빛 아래 그의 윤곽이 선명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그가 저를 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영원 같았습니다. 저도요, 사장님. 사장님 덕분에 요즘 버티고 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이건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 때문에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20하루째 아침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운동 때문일까 아니면 사람 때문일까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부가 환해졌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운동 효과일 리 없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매일 저녁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뛰는 심장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느끼는 떨림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아래층 미용실 원장 오상미 씨가 올라왔습니다. 언니, 요즘 그 총각이 매일 올라오던데?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운동 가르쳐 주러요. 운동이라 좋네요. 근데 언니, 요즘 엄청 예뻐지셨어요. 뭐 좋은 일 있어요? 상미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운동 효과 아닐까요? 밤마다 옥상에서 운동하시니까 그런가 봐요. 그녀가 미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옥상에서 만났습니다. 이제는 운동이 끝나도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꿈, 제 과거, 우리의 오늘.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미 씨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안 올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 심장도 함께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준비되셨죠? 그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네, 올라가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걸었습니다. 넓은 어깨, 고든 등, 가벼운 발걸음.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를 좋아하는 게 잘못일까? 55과 38, 17살 차이. 하지만 제 마음은 숫자를 몰랐습니다.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요가를 해볼게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좋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트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제 등을 가볍게 짚었습니다. 허리를 좀 더 펴세요.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운동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매트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사장님, 그가 불렀습니다. 네, 제가 요즘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사장님 생각부터 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윤 씨 죄송합니다. 이상한 말했죠.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했어요. 매일 저녁이 기다려졌어요. 도윤 씨 목소리를 듣고 싶었고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둘 다 알았습니다. 이건 운동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옥상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내려간 뒤에도 하늘을 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오랜 외로움이 낯선 온기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지만 이미 그 감정의 방향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저녁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운동을 시작했지만 금방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네요. 내려가야겠어요.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는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위험해요. 빨리 내려가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옥탑 천장을 봤습니다.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나갔습니다. 어둠이 옥상을 덮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근데 전기가 나가서 제가 말했습니다. 번개가 쳤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제 방도 물이 새요. 여기서 못 자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으로 와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그래도 되나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떡해요. 일단 들어와요.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촛불을 켰습니다. 작은 불빛이 거실을 밝혔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수건 드릴게요. 저는 수건을 건넸습니다. 그는 머리를 닦았습니다. 낯선 남자와 한 집, 비 내리는 밤, 깜빡이는 촛불.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차라도 드릴게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차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비가 정말 세게 오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오래 올 것 같아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그가 불렀습니다. 네, 어제 한 말 진심이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촛불빛에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 가까이로 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래도 될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말없이 빗소리와 촛불만이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하늘도 우리의 침묵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실 불빛 아래 도윤 씨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던 그가 저를 봤습니다. 잠이 안 와요, 사장님?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 씨도요? 네, 자꾸 생각이 나서요. 그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저도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촛불이 거의 다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생각이요.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도윤 씨 생각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제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사장님, 그 말 그만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혜 씨라고 불러줘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혜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나이도, 입장도, 세상의 시선도. 제 손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바깥에선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안에선 우리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제 머리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요? 나이 차이도 있고 저는 상관없어요. 정혜 씨가 괜찮다면요. 저도 괜찮아요. 사실 너무 좋아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저도요.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소파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커피 드세요. 제가 컵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받아 마셨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젯밤 꿈은 아니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던 도윤 씨가 멈췄습니다. 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가도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래층 미용실 원장 오상미 씨와 마주쳤습니다. 상미 씨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윤 씨가 제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도윤 씨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미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나갔습니다. 상미 씨, 어제 비가 와서 도윤 씨 방에 물이 새서요. 잠깐 여기서 제가 설명하려 했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상미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도윤 씨가 내려갔습니다. 저는 상미 씨와 남았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뭐가요? 그 총각이랑 뭔가 있으세요? 그녀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상미 씨, 저 그 사람 좋아해요. 저는 결국 고백했습니다. 상미 씨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언니, 나이 차이 많이 나잖아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마음이 그런걸요. 제가 말했습니다. 상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사람들이 뭐라 할 텐데 괜찮아요. 제가 감당할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미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소문은 곧 퍼질 거라는 걸. 그날 오후 미용실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그 총각, 그 언니 집에서 잤대. 나이 차이 꽤 난다던데. 요즘 세상이 그렇지 뭐. 저는 마트에 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도윤 씨도 느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 걸. 편의점에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여자한테 붙어 사네. 돈 때문인가?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 씨는 옥상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후회하는 걸까? 혹시 소문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걸까? 저는 그의 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 씨, 저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참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정희 씨 왜 안 올라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희 씨, 저 때문에 피해 보시잖아요. 소문 들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던데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중요하죠. 정희 씨가 상처받는 게 싫어요. 도윤 씨,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괜찮아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도윤 씨를 좋아하기로 한 건 제 선택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운동을 중단하자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오히려 멈추면 후회할 거예요.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내 몸은 내가 지켜요. 그리고 내 마음도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도윤 씨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희 씨 고마워요. 그럼 오늘 운동할까요? 네, 올라가요. 우리는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당당하게. 그날 이후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예 옥상에서 공개적으로 운동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도윤 씨가 올라왔습니다. 저도 올라갔습니다. 하늘을 배경으로 함께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웃었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직접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냥 운동 커플이라던데? 나이 차이 나는데 괜찮으려나? 요즘 세상이 그렇지 뭐. 그런 말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누군가 올라다보고 있었습니다. 3명의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당황하며 돌아갔습니다. 정희 씨, 괜찮아요? 도윤 씨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숨기지 않으니까 더 편하네요. 저도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게 더 낫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숨기지 않으니 오히려 편했습니다. 당당하니 부끄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세상의 시선보다 서로의 눈빛이 더 중요하다.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문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사람들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래, 저둘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마트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 보여요. 행복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서로 좋으면 되는 거지.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상미 씨가 올라왔습니다. 언니, 제가 처음엔 걱정했는데 요즘 보니까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이고 우울해 보였는데 지금은 눈빛이 살아있어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부가 환했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도윤 씨 덕분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운동 덕분이 아니라요? 상미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운동 덕분이기도 하고 사람 덕분이기도 하죠.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상미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진심으로요. 행복하세요. 고마워요, 상미 씨.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옥상에서 도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 고마워요. 왜요? 제 인생을 바꿔줘서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정희 씨가 제 인생을 구해줬어요. 과장하지 마세요. 제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전 막막했어요. 일도 없고 돈도 없고 미래도 안 보였어요. 근데 정희 씨를 만나고 나서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살아요. 앞으로도. 네, 함께요.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우리는 별빛 아래 앉아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운동 커플 그렇게 불렀습니다. 편의점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옥상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기분이 좋아요. 저도 운동 시작했어요. 마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한테도 말했어요. 우리도 같이 운동하자고. 청소하시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보기 좋아.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동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나이 차이를 극복한 커플, 편견을 이긴 사람들, 당당하게 사랑하는 2사람. 그런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제가 요즘 생각한 게 있어요.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뭔가 해볼까요? 무슨 말이에요? 운동 교실이요. 작은 거라도요. 저는 놀랐습니다. 옥상에서요? 네, 작게 시작해볼까 해서요. 동네 사람들 중에 운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모아서 가르쳐 드리면 어떨까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근데 장소가 여기 옥상이면 충분해요. 5명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비용도 많이 안 들어요. 매트랑 간단한 도구면 되니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해봐요. 제가 도와줄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같이 해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동네에 작은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하늘 요가 교실 마이너스 옥상에서 함께 운동해요. 처음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편의점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저도 해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환영합니다.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 마트 아주머니가 왔습니다. 저도 끼워주세요. 일주일 만에 5명이 모였습니다. 편의점 아저씨, 마트 아주머니, 청소하시는 할머니, 그리고 젊은 커플 한 쌍. 우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6시에 모였습니다. 옥상에서 함께 운동했습니다. 자,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도윤 씨의 목소리가 옥상에 울렸습니다. 팔을 천천히 올리세요. 좋습니다. 저는 옆에서 도왔습니다. 자세를 잡아주고 격려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편의점 아저씨는 뱃살이 줄었습니다. 마트 아주머니는 혈압이 내려갔습니다. 청소하시는 할머니는 허리가 좋아졌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네요.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편의점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아저씨가 열심히 하셨죠. 도윤 씨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마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감사해요. 처음엔 이상하게 봤는데 지금은 정말 멋진 커플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죠. 청소하시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 씨가 물었습니다. 정희 씨, 이제 계약 끝났어요. 공과금도 다 갚았고요. 그만할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계약이라는 말을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계약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약속이요? 네, 평생 함께 하자는 약속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희 씨, 도윤 씨, 저랑 계속 함께 있어 줄 거죠? 물론이죠. 평생요.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하늘에 별이 쏟아졌습니다. 옥상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밀린 공과금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평생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늘 아래에서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옥상 위로 낙엽이 날렸습니다. 하늘 요가 교실은 이제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처음 5명으로 시작했던 수업은 이제 10명이 넘었습니다. 옥상이 좁아졌습니다. 정희 씨, 이제 장소를 옮겨야 할 것 같아요.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근처에 작은 공간이라도 빌릴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마침 골목 끝에 작은 상가가 비어 있었습니다. 2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이 크고 햇살이 잘 들어왔습니다. 여기 어때요? 도윤 씨가 물었습니다. 좋네요.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협상했습니다. 제가 옥수선실을 운영하며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도윤 씨도 요가 수업으로 번 돈을 모아뒀습니다. 우리는 함께 돈을 모아 계약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공간이 생겼네요. 도윤 씨가 기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공간을 꾸몄습니다. 벽을 밝은 색으로 칠했습니다. 큰 거울을 달았습니다. 요가 매트를 여러 개 샀습니다. 작은 화분도 놓았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간판을 달았습니다. 하늘 요가 교실. 오픈 날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편의점 아저씨가 꽃다발을 가져왔습니다. 마트 아주머니가 떡을 돌렸습니다. 상미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꿈을 이루셨네요. 상미 씨 덕분이에요. 처음엔 걱정해줘서 고마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도윤 씨가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 요가 교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뒤에서 보조했습니다. 자세를 이렇게 잡아보세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전 작년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 뒤로 집에만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살맛이 나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주 오세요. 우리가 함께 있을게요. 젊은 직장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우울증이 있었어요. 약도 먹고 상담도 받았는데 여기서 운동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에요. 계속 오세요. 도윤 씨가 격려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늘 요가 교실은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운동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운동 교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치유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함께 웃는 곳이었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도윤 씨와 둘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앉아 밖을 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행복해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도윤 씨는요? 저도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될 줄.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공과금 받으러 갔다가 인생이 바뀔 줄 몰랐죠. 저는 웃었습니다. 그게 벌써 반년 전이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씨, 우리 결혼할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결혼하고 싶어요. 정희 씨랑 평생 함께 살고 싶어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 씨, 저는 나이도 많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제게는 정희 씨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나이도 뭐도 상관없어요. 그냥 정희 씨랑 함께 있고 싶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결혼해 주실 거죠? 그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결혼해요.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였습니다.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하늘 요가 교실 회원들이 축하해줬습니다. 편의점 아저씨가 주례를 받습니다. 마트 아주머니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상미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축하해요. 제가 처음 봤을 때는 걱정했는데 지금 보니까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고마워요, 상미 씨.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요가 매트가 아직 거기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이곳에서요. 도윤 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매트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아니, 이제 부인이라고 불러야 하나? 그가 웃었습니다. 그냥 정희라고 불러요. 정희 고마워요. 제 인생에 와줘서 나야말로 고마워요. 그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 앞으로 뭘 하고 살까요? 하늘 요가 교실 계속 운영하고 더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하늘 요가 교실은 2개 지점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곳은 우리가, 다른 한 곳은 첫 수강생이었던 편의점 아저씨가 운영했습니다. 동네는 건강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제 56이었습니다. 도윤 씨는 39이었습니다. 여전히 17살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했을까요? 우리는 매일 웃었습니다. 매일 함께 운동했습니다. 매일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매일 사랑했습니다. 비가 내리면 우리는 첫날을 떠올렸습니다. 폭우 속에서 촛불을 켰던 그날, 손을 잡았던 그 순간, 키스를 했던 새벽, 모든 게 어제 일 같았습니다. 노을이 지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했던 그곳, 우리의 사랑이 시작된 그곳, 매트를 깔고 나란히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뜨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응? 행복해? 당연하지. 너는? 나도.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밀린 공과금이 만든 인연은 결국 평생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새 달치 공과금 30만 원. 그 작은 돈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아서 힘들 텐데. 하지만 우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나요? 세상은 숫자로 사람을 판단했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서로를 봤습니다. 옥탑에서 시작된 인연이 결국 하늘로 닿았습니다. 하늘 요가 교실은 동네를 넘어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망설였던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편견 때문에 포기했던 꿈을 다시 꿨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55에도 사랑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도윤 씨도 말했습니다. 38배 인생이 바뀔 줄 몰랐어요. 절망 속에 있었는데 정혜 씨를 만나고 모든 게 달라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구했습니다. 서로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매일 저녁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했던 그곳, 첫 키스를 했던 그곳, 결혼을 약속했던 그곳, 그곳에서 우리는 하늘을 보며 말합니다. 오늘도 고마워.
내일도 함께해. 하늘 아래, 옥상 위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55살 윤정희의 이야기입니다. 밀린 공과금으로 시작해서 평생의 사랑을 찾은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어떠셨나요? 반전이 있었나요?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나이와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나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주변 시선 때문에 주저하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